첫 강의죠. 자. 최근 2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2페이지. 이제 3월달 됐으니까 뭐 좀 열심히 하셔야 되네요. 그죠? 꽃피는 춘삼월 되면 공부하려고 했던 분들 이제 꽃피는 춘삼월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좀 하셔야 나중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초상에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니까 좀 힘드셔도 그죠? 이제 지금부터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날씨도 풀리고 그랬으니까 그죠? 알고 2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총설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 강의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합니다. 책에 있는 거 안 빼놓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은 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죠? 5, 6월 달은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서 할 때 유학집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게 되면 그걸 맞춰서 가는 거고 어쨌든 3, 4월 강의가 이제 그죠? 1, 2월 강의보다는 3, 4월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이걸 잘 들으시면 되고 자, 그 총설에 거기 뭐 조세의 정의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벌써 이제 뭐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죠, 교재는. 그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조세의 특징을 거쳐 서는 거죠. 지금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세금의 정의가 뭐냐 이거 쭉 늘어놓은 거라겠죠.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거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이겁니다. 과세주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이건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부과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자,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세, 그런 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냥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를 하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 그게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뭐가 있다 했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가 뭐예요? 특광도. 그죠? 기초 중에 우리가 시, 군, 구 이렇게 나누죠. 이 말뜻이 뭐라겠어요? 얘네들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누구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 이런 식으로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양주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고 아니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뭐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를 내겠죠. 그럼 그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 재정으로 갑니다. 왜? 취득세가 대표적인 뭐에 들어가요? 특광도세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경기도 안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는 경기도에다 내라 이런 뜻이죠. 이 특별시 그렇죠? 이게 그런 구분이라 했죠. 얘는 뭐가 있다 했어요? 재산세가 여기 해당되죠. 재산세. 이는 뭐다? 시, 군, 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뭐다? 시, 군, 구별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양주시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시면 남양주시 재정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남양주시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수원시에도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내게 되면 다 본인 건데 그걸 어디다 낸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다는 거야? 남양주시 건 남양주시에서 가져가고 수원시 건 수원시에서 가져간다. 이게 각각 구분이 된다는 거죠. 구별, 시군 구별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가 이 두 개의 말과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등록세. 자, 등록세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다? 얘는 도세 및 구세 그런다. 도세 및 구세. 그죠? 얘는 도세 및 구세 그런다.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했어요? 항상 우리 세법상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자치구의 자치구 그죠? 어디 밑에 있는 구?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항상 이 구는 항상 요 밑에 있는 구를 말해요. 요 밑에 있는 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구는 일반적으로 시구는 어디 밑에 있어요? 도 밑에 있잖아요. 도 밑에. 그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구가 기본이죠. 물론 군이 있는 게 있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이 구는 항상 그거라니까. 이게 기본 개념 기본.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다고.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셔가지고 얘가 나왔었다니까요. 등록면허세가. 정답이 뭐예요? 이거 정답이었거든요.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잖아요. 왜요? 특별시세는 뭐로 들어가? 구세로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강도세, 도세 및 구세, 시군구세 이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자, 이 얘기하면 진짜 합산이란 말이 있어요. 합산. 그죠?
합산은 이제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세대별 합산 이런 거 없고 개인별로 합산하는데 이 합산할 때 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드셔봐요. 얘도 합산이 있고 얘도 합산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합산인데. 재산세는 무슨 세요? 지방세죠? 그 중에 무슨 세? 시군구세고 얘는 국세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쳐봐요. 남양주시에 두 필지 있고 수원시에도 두 필지가 있어. 네 필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네 필지를 합산을 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데 이 합산할 때 재산세는 어떻게 합산합니까? 수원시 거하고 남양주시 거 본인 거니까 네 개를 다 합하나요? 한꺼번에 합해서 세금을 계산할까요? 수원시와 남양주시 걸 따로따로 합산할까요? 재산세. 네? 따로따로예요. 왜? 얘가 시군구세라고 했잖아. 그럼 합산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 군, 구별 하라는 얘기예요. 다 내 거지만. 그러니까 수원시 거 두 개 따로 합산해서 세금 부과하고 두 필지는 남양주시 거 남양주시에서 합산하는 이 뜻이에요. 이게 말뜻이. 종부세는요?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그럼 그 네 필지 어떻게 해요? 다 합산하죠. 왜? 얘는 국세니까 얘는 같은 합산인데 뭐를 해? 전국 합산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낼 때 나중에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엮어서 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아 틀려요? 맞죠?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는 합산이니까 시군구세니까 합산을 시, 군, 구별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외운다든가 막 해버리면 나중에 헷갈리죠. 아 얘가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웃긴 거잖아요. 개념상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가 시군구세, 얘는 국세, 얘는 무슨 세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뜻은 지금 말씀드린 그죠? 합산이고 뭐 과세 범위도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과세한다는 얘기고 얘네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지방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요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고 뭐 얘들이 이제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뭐 살림살이 하려고 걷는 거고요.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기억할 용어는 뭐예요? 얘는 법률로 무조건 세금 걷으면 안 되니까 뭘 정한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세 요건 그러죠. 이걸 정해준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그러니까 이 요건이 해당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낸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해주는 게 뭐다? 대상이죠. 대상. 그죠?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그죠? 그럼 이 과세 대상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몽땅 다 들어가는 건 뭘까요? 다 들어가는 거. 전부 다 포함되는 건 뭘까요? 공통으로. 대상에. 뭐겠어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죠? 우리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우리 지금 뭐 배워요? 세법. 뭐와 관련된 거? 부동산과 관련된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무조건 이는 들어가겠죠. 부동산. 그죠? 그리고 뭘 또 정해요? 누가 낼 것이냐.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 얘 정해주죠. 여러분,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사실은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관심 없어요. 걔네들의 관심은 누가 됐든 내가 받을 돈이 50만 원이면 나는 돈만 50만 원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납세 의무자를 왜 정해준다? 아무도 안 냈을 때. 나는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돈을 안 내. 그럼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걔한테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목별로 취득세는 누가 내고 양도세는 누가 내고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죠.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사실 세목별로 보면 이 대상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과세 대상은.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상 중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대상이 그 2년 간격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30회니까 28회 때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나오면 지금 운 좋은 거죠. 막 맞추기 딱. 그죠? 그냥 주워먹기 문제입니다. 그죠?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 제일 빈도, 출세 빈도 높은 데가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과표는 다 중요합니다.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고, 세율. 그죠? 세율. 그 다음에 세율 정해주죠. 이 세율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취득세 파트입니다. 취득세는 세율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율이 최고 출제 빈도 높은 게 취득세입니다. 그죠? 나머지 세목은 세율 파트만 단독으로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얘는 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다가 작년에만 출제 안 됐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 그죠? 올해는 거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과세 요건이란다. 세금 부과 요건. 우리 계속 이거 배웠잖아요. 네 개. 그 네 개. 그죠? 대상 납세 의무제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뭘 이런 거 나오죠. 부가징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뭘로 내? 돈으로 내죠. 현찰 방식이라 했죠. 그걸 굉장히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금전 납부를 뭔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원칙.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 원칙이란 말은 뭐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해요? 예외가 없으면 원칙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을 썼다는 얘기는 무조건 예외가 있다는 얘기다. 이때 예외라는 것은 현금이 아닌 다른 걸로 낼 수 있다. 그게 뭐다? 물납이라는 겁니다.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라고요? 물건으로 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물납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 이거 말고 이제 물납되는 건 참고로 상속세가 물납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재산세 우리가 배운 것은 얘만 물납이 되고 또 뭣도 있어요? 분납도 있다 했죠? 자, 분납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나눠내는 거죠. 자, 우리 배우는 세목 중에 분납되는 세목은 뭐가 있다? 분납되는 건 재산세 분납되고 또 뭐 있어요? 그죠? 종합부동산세 분납할 수 있고 양도세 이 세 개가 분납이 가능한 조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번 물납 및 분납. 2번 물납 또는 분납. 자, 1번 뭐예요? 물납 및 분납. 이건 뭘까요? 1번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걸까요? 재산세? 재산세? 아니면 이게 세타? 1번은 재산세가 정답입니다. 재산세. 그죠? 2번은요.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뭘까요? 응? 전부 다 되겠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해당이 되죠. 그죠? 이거 뭐 우리 중개사법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및 또는 그죠? and or 그죠? 이는 그리고니까 동시 중족. 밋은 뭐예요? 물납하고 분납이 둘 다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재산세. 근데 또는은 뭐예요? 물납 또는 분납이니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되는 거. 그건 뭐예요? 이는 셋 다 해당되죠. 종부세, 양도세는 뭐는 안 되지만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돼? 분납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개사법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법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요거를 극복을 해야지 중개사법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짜증나거든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말장나는 것 같고 막 기증이 그러니까 막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막 쫓아나게 막 그 글자 하나 단어 찾아가지고 막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열받는 거지. 그래서 열받으면 그 승질대로 하면 안 돼. 이 공부는 자기 성질을 죽여야 돼. 그죠? 그럼 얘는 이것만 극복하면 중개사법 쉬워요. 왜? 나중에 맨날 그런 거 나와 똑같은 거 또 내고 하니까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긴 하죠. 근데 세법은 이런 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우리 깔끔한 과목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내. 근데 이제 얘가 옛날에는 물납 분납이 다 됐었거든요. 얘들이요. 근데 종부세하고 양도세가 물납이 안 되면서 문제심을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구분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요게 뭐다? 조세의 정의다.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조세의 정의 나오고 특징 나오고 1번의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가 지자체고 읽을 거 없고 과세 근거는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고요. 과세 목적은 살림살이를 걷는 거고 무보상상은 국민의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니까 개인적 보상 같은 거 안 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납세 의무 이행 방법에 거기 보면 금전으로 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리고 분납도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물납 분납 얘기를 뭐 뒤에 가서 다 배우는 얘기들이죠. 자, 이런 게 있대요. 자, 보시면 되고. 자, 거기 크게 중요한 얘기도 없습니다. 자, 2절 이제 조세의 분류와 체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조세 분류란 말은 뭐예요? 세금을 어떻게 한다? 분류. 말 그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세를 나누려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조건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국세와 지방세라고 되는데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 주체. 다른 말로 과세권자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배웠네요. 과세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국가와 지자체밖에 없댔잖아요. 그죠? 국가와 지자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세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국세 지방세를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시험에 아주 쉽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걸 골라라. 지방세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이제 이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세가 지방세보다 더 많습니다. 이 13개, 11개. 그럼 어떤 걸 외워야 돼요? 지방세 외워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선생님 저 국세 외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왜 안 돼? 우리 머리 메모리가 딸려. 우리 머리 용량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그 한두 개가 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해야 돼. 그 얘는 그냥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 3개. 뭐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거 하면 벌써 우리 배우니까 11개 중에 8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있다 했죠? 초등학생도 하는 지방세 있다 했죠? 초등학생도 물어보면 맞추는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얼마나 친근감 있어요. 지방. 그죠? 친근감이 지방. 예? 저 이게 뭐예요? 지방세. 대놓고 지방세. 그리고 뭐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 이런 게 담배 소비세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느낌 같아요. 지역 주민 그런다 했잖아요. 지역 주민. 그럼 느낌상 얘가 국세 같아요? 지방세 같아요? 지역 주민 그러면 느낌이 지방세 같죠? 근데 특이하게 국세의 향기가 난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죠? 지역 주민인데 왠지 국세의 향기가 난다는 거야.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지역 주민이 어디서 자동차에서 뭘 펴? 담배를 핀다. 그죠?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남자는 담배 필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핀다 했어? 여기 가서 핀다 했죠? 집에서 못 피고 나가서 피면 연기 난다고 막 노래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옛날에 자동차세 있잖아요. 자동차세가 왜 지방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혹시 번호판 떼봤어요? 자동차 세금 안 내면 번호판 떼가잖아. 그런 경험도 안 해봤어? 인생이 파동이 없어. 파동이 한 밋밋해. 사람이 밋밋한 사람이 살아요. 그 경험. 참 이게 다 경험이라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뜯겨봤잖아요. IMF 때 제가 참 사망하고 진짜 막 하다가 힘들 때 그때 막 진짜 가만 놔둬 죽게 생겼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나갔더니 번호판이 앞에 없는 거예요. 차가. 황당하죠? 여러분 번호판 앞에 어디 거 띄는 줄 아세요? 앞에 거 뒤에 거고 남바? 뒤에 거 못 떼가요. 뒤에 거는 뛸 수가 없어. 왜? 그걸 띄려면 뒤에 트렁크를 열어야 돼요. 근데 트렁크 지네 맘대로 문 열잖아요. 앞에 걸 띄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볼트만 바로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걸 떼가는 거야 번호판을. 그래서 이제 그 어서 소문 들어. 그래 번호판 못 띄게 하려 어떻게? 차를 주차할 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잖아 앞대가리를. 이렇게 딱 붙여놔. 이렇게 붙여놓으면 못 돼요 이거. 왜? 방법이 없거든. 이거 내 가로 막 끌지 않는 한은 못 하거든요. 야 근데 얘들이 새벽 제가 6시에 나갔거든요. 밤에 없었거든요. 내가 12시 다 되돌아가지고 아침 6시 나갔는데 뛰어갔어요 그거를. 나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공무원 열심히 하는데 처음 봤어. 새벽에 5시도 안 돼서 와 뛰어간 거예요 그거를. 공무원이. 야 진짜 새 상 줘야 돼. 그렇잖아요? 어느 공무원이 막 그거를 왔다가 새벽같이 그 번호판 띄려고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하러 다니면서 그걸 띄겠어요. 야 대단하대. 근데 걔는 대단한데 나는 무지 열받죠. 아침에 나가려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차가 번호판이 없네. 그 어떻게 돈 구해서 갔을 거 아니야? 동사무소 가가지고 막 진짜 얼마나 승질나든가 막 돈 집어 던지고 막 아는 욕은 다 했네 막. 얼마나 승질나요. 막 근데 번호판 갖고 오는데 막 딱 보는데 승질이 얼마나 나든가.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 죽게 생겼는데 그 세금 그걸 받겠다고 말이 그 짓거리 하고 앉아서 얼마나 짜증나요. 물론 이해는 하지. 걔도 일이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사람이. 내가 있어서 아닌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지금 막 그죠? 하여튼 그때가 제가 최악했었거든요. 막 쫓기는 상황인데 이게 와가지고 번호비를 홀딱대가. 왜 그럼 공무원이 떼갔겠어요? 지방세인가 그래요. 국세 같으면 누가 떼가서? 세무서에서 떼갔겠죠. 세무서에서. 그죠? 지방세입니다. 담배 소비세 지방세죠. 여러분 이게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시골 가면 명절 때 가면 고향 방문을 환영합시다. 그 옆에다가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그런 거 있었다니까요. 프랭카드. 그게 왜 썼겠어요?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지방세가 그런 거야. 지방세가 내 고장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담배를 어차피 너 담배 피우면 네 몸 축내는 거잖아. 이양 축내는 거 네 고향에다가 세금은 내란 얘기야. 딴 데다 내지 말고. 그러니까 지방세니까 그런 거죠. 국세 같으면 굳이 내 고장 담배를 이용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얘가 지방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장을 뭐 외지로 간다든가 할 때는 담배는 여기서 사가지고 하는 거죠. 타 지역으로 할 때는. 그래서 한 박스 사가지고 꽁초는 부산에서 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지방세.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거 하나 있죠? 구색깔 주려고. 얘는 왠 이게 국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레저세 왠지 럭셔리한 느낌 들잖아요. 하나 넣은 거죠. 이 지방세 해서 세계 배구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레저세 끝.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러 이럴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국세죠.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나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라고 말아 국세지. 처음 들어보니까 국세지. 그죠? 왜? 여기 아닌 건 다 국세예요. 근데 국세는 이럴 거 없죠. 자,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이런 거 나와도 괜찮은데 맞을만한데,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보통세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세. 그렇죠? 이거는 뭐다?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래요. 특정이라는 것은 그 용도를 정해놨냐 그냥 했냐 그런 거죠. 그죠? 용도를 정해놓고 걷느냐 아니면 일반 경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뭘로 나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 특정 용도를 특정한 걸 뭐라고 했어요? 목적세. 말 그대로 목적세죠. 얘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목적세가 많으면 안 좋죠. 왜? 살림살이 하기가 힘들잖아. 왜? 그 용도로만 써야 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적세는 5개가 있습니다. 국세 3개가 있고 지방세 2개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볼 거 없어요. 이건 그리고 잘 나오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 보면 돼요. 지방세 2개 있어요. 뭐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이 2개 믿기면 돼. 그냥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예요? 보통세예요. 우리는 목적세는 안 배워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뭐예요? 보통세예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그러니까 보통세는 뜻이 뭐예요?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그죠?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 내고 다 그런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쓴다는 거야?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쓴다는 거죠. 중앙정부 교육재정도 아니고 지방교육재정. 그러면 그럼 이게 말 그대로 교육재정을 쓰는 게 목적세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도 교육재정을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는 교육세라고 해. 걔도 목적세예요, 사실은. 교육세. 얘는 뭐야? 지방교육세. 이 뜻이죠. 그래서 얘네 2개가 있다. 그럼 그냥 느낌상으로 이거 지지한다 했잖아요. 지지가 뭐라 했어요? 에이, 지지. 엄마가 애기 들어가만 하면 에이, 지지야, 지지하죠. 지지. 앞에까지 뭐야? 지지지라 했죠. 지지지지 베이베 그런 거 지지지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거 누가 불렀다 했어? 소녀시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래돼가지고. 소녀시대 오래됐죠. 요새 누가 어디 가서 소녀시대 얘기하면 나이 들었다고 할걸? 그죠? 요새는 누가 대세예요? 모르죠. 그죠? 우리 몰라. 우리가 아는 뭐 여러분 아는 노래 누가 뭐 김정구 씨 이런 사람 알겠죠? 김정구 씨. 두만강 모르시는 분 있죠? 두만강. 그죠? 남인수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죠? 하수영 아세요? 하수영? 모르시죠? 그 하수영이 그 노래 있잖아.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었던 손마디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명곡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와이프한테 가끔은 한 번씩 이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요. 와이프가 설거지하고 딱 나올 때 손을 딱 잡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딱 맞잖아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 한 번 하다 맞을 뻔했어요. 분위기를 잘 봐야 돼. 와이프가 주라고 힘들어가지고 설거지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와서 젖은 손이 하니까 그런 노래 했으면 설거지나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구박받았나. 나 어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그죠? 자, 그러니까 지지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3개 이런 게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목적세 보통세다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보시면 되고 3번은 직접세 간접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와이프가 좀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생일 기념으로 콘서트를 가기로 했는데 무리를 해가지고 그죠? 이선희 콘서트를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제가 이선희 팬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걔가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꼭 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그 천안에서 하는데 안 그랬더니 와이프가 막 그러니까 뭐 자기 생일이 어쩌고 하길래 또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다 하자고 그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더 좋거든요. 콘서트 그죠? 콘서트 별로 안 가봐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니네 매형이랑 거기 생일 저기다 가기로 했다 했더니 처남이 한다 소리가 매형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가지 했더니 왜? 그러니까 매형은 거기 안 어울리는데? 이 새끼 그때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매형이 가가지고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이거는 전혀 안 어울리는데 가서 기도를 보면 몰라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자식 나 짜증나가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지는 맨날 가면 그 있잖아요. 어느 노부부의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가 이런 거 부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자, 그럼 직접세 간접세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직접세 간접세래요. 이렇게 돼 있죠. 직접 간접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간단해요. 납세자가 있고 담세자라는 게 있어요. 담세자.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사람이고, 이거는 담세자 뜻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얘가 조세의 전가 유무라고 돼 있거든요. 전가가 뭐예요? 떠넘긴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납세자인데 이 세금을 본인이 책임을 졌느냐,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는데, 이렇게 둘이 일치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그래요. 그럼 얘는 전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면 전가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거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간접세 그래요. 얘가 납세자한테 얘한테 전가를 해버린 거죠. 그럼 전가하면 간접세, 안 하면 직접세. 즉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그럽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직접세를 배웁니다. 간접세는 안 배워요. 그리고 간접세는 종류가 몇 개 안 됩니다. 대표 주제가 뭐라 했어요? 부가가치세라 했죠. 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밥값에 항상 매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사업자가 뭘 팔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은 전부 다 10%씩 붙어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항상 그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럴 때는 핸드폰 요금할 때 핸드폰 요금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핸드폰 요금. 66,000원. 6만원 이렇게 써있잖아요, 6만원. 근데 실제로 얼마네요? 66,000원 내요. 그게 66,000원이라 처음부터 하면 지네가 10%는 안 받는 거니까 그게 더 비싼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 금액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뒤에다가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럼 6만 원이면 결국 10% 6,000원을 또 내란 얘기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싼 느낌이 들잖아요. 언뜻 보면. 그죠? 왜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근데 막상 낼 때는 10%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왜? 그걸 원래 내는 건 파는 사람이 내는 거야. 납세 의무잖아. 그죠? 근데 실제는 누가 내요? 우리가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간접세고, 주세 같은 게 대표가 있죠? 주세 같은 게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그치? 술 드시면 술값에 주세가 붙어 있는데, 원래 누가 내야 돼? 제조회사. 근데 누가 내요? 내가 낸다 했죠, 내가. 그죠? 여러분이 내는 거죠. 여러분 술 드시면 안 돼, 이제. 그죠? 공부해야 돼요. 술 먹고 음주가무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게. 그죠? 이제 제가 여러분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 큰일 났네. 그전엔 제가 대신 먹어줬거든요, 술을 해요. 공부만 하라고. 제가 요새 술을 끊어가지고, 안타깝네요. 그죠? 제가 술을 한 달 만에 그저 한번 먹거든요.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도 안 먹고, 딱 그 맥주 한 병 가지고 집사람 둘이 나눠 먹었는데, 김치냉장고 숙성 딱 시켜가지고, 한 잔 쫙 따라서 먹는데 그 짜릿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그죠? 그죠? 맥주는 항상 어디다 씨앗이 한다고요? 씨앗이는 김치냉장고 돼, 김치냉장고. 그죠? 거기가 짱입니다. 그죠? 근데 넣어놓고 하루 있다 먹으면 맛없어요. 숙성이 안 돼. 최소 이틀 이상. 그러니까 3일 정도 숙성시키고 그 이후부터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 맥주가 숙성이 돼. 시원하게. 그러면요, 냉동실에 하는 건 완전 비교 자체가 틀려요. 냉동실에서 걸리는 거 틀려요. 씨앗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서 늦지 말고 시험 끝나고 드시라는 얘기야. 시험 끝나고. 지금 술 먹을 때가 아니라니까. 3번 직접세 간접세 나오죠? 간단해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얘가 간접세가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얘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용어 정의 정도 나온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얘하고 얘가 일치하는 걸 뭐라고 하니?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그게 다예요. 그게.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독립세와 부가세라고 돼 있죠? 독립세, 부가세.
그 부가세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되죠. 독립세, 부가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게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로 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뜻은 뭐예요? 덧붙여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붙어간다? 여기 독립세에 붙어 덧붙여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럽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다 독립세를 배우고 있죠. 그럼 거기에 전부 다 부가세가 덧붙여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다 했잖아요. 마트에서 만두 하나 큰 거 샀더니 뒤에 새끼 만두 하나가 1+1으로 붙어 있어요. 그 원이 독립세고 플러스 원이 뭐요? 부가세인 거죠. 덧붙여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독립세 5개도 부가세가 있는데 얘는 부가세가 2개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10%하고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20%가 있습니다. 얘는 왜 부가세가 2개냐면 설명드렸죠. 얘가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된 거거든요. 그죠? 그럼 보세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었는데 요거를 2개 합해가지고 취득세로 통폐합이 됐죠. 근데 얘가 과거에 얘는 취득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10%를 냈고요. 부가세로. 얘는 지방교육세 20%를 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뭐가 됐다고요? 2개 합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따로따로 낼 때하고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디 붙은 거요? 취득세 상관없는데 얘가 등록세가 이렇게 합해졌잖아요. 근데 얘만 오면 안 되죠. 누구도 따라와야 돼. 얘도 같이 와야지. 왜? 이게 안 오면 저만큼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도령이고 얘가 방자인 거예요. 얘는 누구야? 춘향이야. 그럼 얘는 누구겠어? 향단이. 그러면 춘향이가 이도령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그럼 호주가 이도령 아니야. 그래서 이도령 앞으로 호주가 된 건 취득세. 그리고 누구도 따라와야 돼. 향단이 와야지. 향단이는 합해지면 돼, 안 돼? 왜? 얘네 둘이 결혼한 게 아니잖아. 방자랑은.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자고 향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어디 갔어? 춘향이는 이도령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호주가 이도령이라 취득세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야지. 그래야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2개인 거예요.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하고 뭐 지방교육세는 어디 붙은 거다? 원래 등록세에 붙은 거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등록세도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요거는 어쨌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시험에 당연히 나온 적이 있고 문제가 쉽게 나오려고 치면 얘를 물어볼 수 있어요. 부가세. 뭐 연결이 잘못된 걸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얘도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붙고 종부세는 농특세 20%. 양도세도 농특세 붙습니다. 양도세도 농어촌 특별세 20%. 근데 양도세 특징이 뭐라겠어요? 감면세계 붙어요. 이 특징이죠. 감면세. 그러니까 얘는 이 세금이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붙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낼 돈에 대해서 붙는 건데 양도세는 납부세액엔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일단 참고로 이가 부가세는 딱 종류가 몇 개 있다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부가세는 2개죠. 뭐예요? 농특세하고 이거잖아요. 이거 2개. 교육세 같은 거 니네끼리는 안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라고 쓰는 건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얘네 둘만 부가세요. 그죠? 이거 아닌 건 부가세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양도세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 그럼 양도세 1억만 내면 됩니까? 여기다 뭐 내요? 양도세 1억에다가 이거 낸댔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지난주에. 그죠? 그럼 얘는 뭐가 아니야? 양도세는 납부세계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양도세는 납부세계 지방소득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X는 무조건 X예요. 얘는. 왜? 아니라니까요. 부가세가 얘만 부가세라니까. 얘는 부가세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돈은 돼요. 10%. 근데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돼? 부가세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세법은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돼요.
내가 세금을 양도세가 1억인데 이 1억을 뭐 해줬다고요? 깎아줬어. 감면해줬어. 그럼 얘는 안 내. 하지만 얘는 뭐 해야 돼? 이거에 농특세 2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양도세 있죠. 요 세 개는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셋 다 감면세계 추가로 뭘 내라? 농특세 20%는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렸죠?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가장 일반적인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자, 다음 중 이렇게 넣었어요.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그럼 뭘까요?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농특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는 뭘까요? 예? 하나예요. 답은 하나. 답이 뭘까요? 농특세와 관련 없는 조세는 재산세입니다. 왜요? 취득세, 농특세 있고 등록세는 여기 있잖아요. 감면받으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감면받을 때 셋 다 뭘 낸다고요? 감면세계 농특세 20%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도 관계 있는 거야. 등록세도. 그죠? 그럼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 없는 조세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요? 재산세. 그럼 얘가 내가 이걸 외웠어도 거꾸로 저렇게 물어보면 못 풀 수도 있죠. 그죠? 그죠?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그러시고 다섯 개 쑥 써놓고 골라라. 그러면 아씨 농특세 관련한 거? 뭐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거 다 써놓고 이제 막 다 써놓은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답이죠. 같은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용은 똑같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이렇게 냈을 때 이 문제를 꼭 맞춘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형태의 문제를 안 풀어보게 되면 우리가 머리를 그쪽으로 묶을 생각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보고 알고 보면 어라?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 같은 걸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나중에 많이 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변형한 문제들을 나중에 많이 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선이 뭐예요? 이걸 먼저 원칙을 알아야 이걸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어차피 얘를 모르면 뭐 변형을 하든 뭐든 답을 풀 수가 없는 거 문제를.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이 중요한 거죠. 기본이.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부가세를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페이지는 대인세, 인세, 물세라고 돼 있죠? 인세, 물세, 인세. 이건 뭐예요? 인세, 사람 중심. 물세, 물건 중심.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떤 조세가 인세냐, 물세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뭘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납세지.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납세지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게 기본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대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다 인세예요. 국세 전체가 인세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방세도 뭐다?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죠? 자,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내? 세무서에다 내죠. 세무서. 그거 이겼죠? 세무서. 어디 있는 세무서? 주소지. 누구? 그 사람의 주소지예요. 그죠?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다. 그 얘기죠. 여러분 남양주시에 사니까 여러분 다 국세가 어디 관할이라는 거야. 남양주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고 거기서 고지서가 나오고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게. 자, 지방세는 당연히 세금을 어디다 내겠어요? 지방자치단체에다 내겠죠.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럼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어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납세지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굳이 우리가 납세지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세목들은. 그죠? 자,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 자, 얘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요. 그죠? 이거를 갑이 취득했어요. 얘는 대전 서구에 살아요. 거주. 그러니까 대전 서구에 사는 갑이 남양주시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면 대도시에서는 갑이 시골에 있는 건물 하나 산 거죠. 이해가 확 오죠. 그죠? 그잖아.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지금 멍하고 있으면 공부를 못,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거야. 왜? 국어가 안 되잖아. 국어. 이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도시에서는 갑이 시골에 건물을 하나 샀다. 그런 거죠. 대전 광역시에 산 사람이 남양주 시에 있는 걸 산 거지. 그러니까 시골 거 산 거지. 맞죠? 봐봐.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겨. 딱 볼 때 허리 이하는 다 시골로 보는 거야. 우리나라 지도에 허리 이하는. 그 자기는 허리 위에 있으니까 저 밑에는 다 시골로 봐. 그래서 항상 어디 간다 그래? 대전 갈 때 시골 간다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난 이번에 대도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상식적인 얘기죠. 그럼 대한민국 제일 시골이 부산이겠네? 부산은 두메 산골이네. 저 밑에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볼 때 나 부산 간다 안 하지? 나 두메, 야 이번에 나 두메 산골 가. 어디? 부산. 그래요? 대전은 그나마 시골이네. 그죠? 가까워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얘가 취득했어. 세금 내야죠. 취득세 어디다 냅니까? 응? 원래는 경기도다 내는데 경기도에다 안 내고 시군구에다 세금을 위임했어요. 왜냐면 원래 도세잖아요. 취득세가. 그러면 원래 경기도에다 내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 경기도청이 어디 있어? 수원에 있어요. 여기까지 수원까지 못 가잖아. 길 못 찾죠. 몰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떠네? 남양주시에다 내면 돼요. 그럼 걔들이 걷어서 경기도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그래서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취득세는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남양주시에다 내면 되죠? 자,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취득세는 일단 남양주시다 내고 담보로 돈을 빌리면 저당권 설정하면 등록세를 내겠죠. 이때 등록세는 어디다 낼까요? 얘도 남양주시에다 내죠. 그죠? 그럼 누가 가져가? 경기도에서 가져가죠. 왜? 도세 및 구세 그랬잖아. 이해 가시죠? 자, 재산세는 어디다 내요? 남양주시에다 내겠지. 이건 누가 가져가? 남양주시에서 가져가죠. 왜? 재산세는 무슨 세야? 시, 군, 구세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건 다 여기다 내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으로 가는 거고, 그죠? 재산세는 시, 군, 구세니까 누구 재정으로 들어가? 남양주시 재정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납세지가 이거잖아요. 그냥 물건 소재지니까. 지방세는 다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라니까. 물건이 지금 경기도 남양시에 있잖아요. 남양주시에. 그 세금은 다 여기다 내야 돼, 지방세는. 자,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너무 많아요? 그 종부세가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다 낼까요? 대전 서구청에 냅니까? 아니죠. 이 대전 서구에 있는 세무서죠. 서대전 세무서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그죠? 그러면 뭐예요? 왜? 이게 국세잖아요. 종부세는. 국세는 어디다 내?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서인데 그 사람 어디 살아? 대전 서구에 살아. 남양주 세무서가 아니죠. 이해 가세요? 그잖아. 남양주 세무서가 아니고 서대전 세무서. 이걸 팔았어. 양도세 어디다 내요? 세무서. 어디 세무서? 대전 서대전 세무서. 왜? 국세잖아. 국세. 둘 다 국세니까 다 어디다 내?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 사람이 대전 서구에 살잖아요. 서구에 서대전 세무서가 있으니까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다 어디다 내야 돼? 국세니까 서대전 세무서. 이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 소재지니까 전부 다 남양주시에다 낸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인세 물세라는 개념이 인세냐 물세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걸 가지고 납세지는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따로 외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걸 우리가 인세, 물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이제 6번에 가면 뭐 있어요? 아,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재는 다행히 이게 없는데 제가 어제 이제 수업하는데 거기는 출판사가 이제 틀리거든요. 제가 하는 학원이 출판사가 틀린데 거기에 이제 이걸 설명을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 질문하러 오셨어요. 교재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문에. 거기 보면 우리 교재도 인세가 뭐가 있고 뭐 물세는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세목 종류를 써놨죠. 근데 그 인세에 보면 원래 재산세가 들어가요. 인세에. 재산세 지방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세에도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재에는
인세 설명하고 물세 설명한 다음에 여기다 국세를 쭉 써놓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재산세 이렇게 써놓고 물세에다가도 재산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혹시나 여러분은 나중에 분명히 또 이런 게 혹시 볼 수 있어요. 자, 재산세는요. 그분이 아니 선생님 재산세는 물세라겠는데 왜 여기 인세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 재산세가 원래 인세 물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설명을 안 하냐면 그런 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옛날에 얘가요. 제가 시험 볼 때 제가 공인중개 시험 볼 때는 세법이 4개를 배웠어요. 지방세를 4개를 배웠어요. 지방세만 4개. 그때 뭐 했냐면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었어요. 종합토지세. 그래서 재산세, 종토세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토지는요, 따로 종합토지세라고 세금이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따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종토세가 재산세하고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현재 배우잖아요. 재산세 배우죠. 근데 거기 보면 토지 나오잖아요. 분리별도 종합 있죠. 그게 원래는 뭐였었어요, 옛날에? 종합토지세였어요. 그 통폐합되면서 걔가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이 종합토지세가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세라는 것은요, 사람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근데 여러분, 우리 토지 중에 보면 분리, 별도, 종합이잖아요, 토지가. 근데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 인별 합산이잖아요. 개인별 합산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사람 중심에서 인세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통폐합이 됐으니까 그 성격이 그대로 있는 거지, 포함이 돼서. 그 실제로 우리가 교재 볼 때도 재산세 특징할 때 보면 인세, 물세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근데 예외적인 거, 기본은 뭐야? 물건 중심의 지방세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교재에는 그게 따로 이제 확실하게 구분해놔가지고 그분이 쉬는 시간에 얼른 오셔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당연하죠. 그 읽으면 궁금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잘못된 건 줄 알고. 그분이 이제 오탄한 줄 알고 양쪽에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요게 가지고 납세지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았으면 제가 구분해서 강조를 되게 했겠죠. 요건 2개 특징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죠? 아예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시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명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에 종가 종량 나오는데 먼저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가겠습니다.